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챕터 11 역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힐, 실패도 인간에게 도움이 됩니까? 악마, 물론이지. 실제로 7가지 원칙 중 3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역경에서 배우기 일세. 그러나 모든 역경이 그에 상응하는 이로움의 씨앗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는 인간은 거의 없지. 게다가 일시적인 좌절과 실패의 차이점을 아는 인간은 더욱 드물어. 만일 이러한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 인간을 지배하는 나의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를 잃게 될 걸세. 만일 인간이 모든 좌절과 실패가 아직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기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면 계속해서 싸워나가 결국 승리하게 되겠지. 힐, 실패가 당신의 협력자인 줄 알았는데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역경과 좌절 그리고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그것뿐입니까? 아니,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은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겨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자네에게 말해주긴 정말 싫지만 실패는 변형된 축복이야. 실패가 체면 리듬의 지배를 깨뜨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때문이지. 힐, 이제야 인터뷰가 진전이 보이는군요. 드디어 당신의 체면 리듬이라는 자연의 법칙, 역시 자연의 섭리에 의해 제거될 수도 있고 실제로 제거된다고 자백했습니다. 맞습니까? 악마,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자연은 결코 법칙을 바꾸지 않아. 자연은 체면 리듬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앗아가지 않네. 인간이 체면 리듬의 법칙을 오용함으로써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지. 만일 누군가가 나무에서 뛰어내렸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 땅 위로 곤두박질해 그 충격으로 죽었다면 자네는 자연이 그를 살해했다고 말하지 않을 걸세. 그렇지 않은가? 아마 자네는 그가 중력의 법칙을 무시했다고 말할 거야. 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체면 리듬의 법칙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체면 리듬의 법칙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특권을 잃고 체면 리듬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고 혹은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서 위대한 성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해했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 힐, 그런데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의도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좌절해야겠다고 작정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 때문입니다. 실패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근원인 인간의 야망과 의지, 자기 결정을 파괴해도 자연은 인간에게서 생각하는 자유를 앗아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악마, 실패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일세. 인간이 실패를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패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아. 달리 표현하면 실패란 인간의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지. 그러므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하는 한 이러한 마음은 통제할 수 있네. 자연은 인간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아. 그러나 모든 인간의 마음에 체면 리듬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배적인 생각들을 고착시키지. 즉, 누군가가 어떤 상황을 영원한 실패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생각은 체면 리듬의 지배를 받아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남는다는 말일세. 실패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일세. 인간이 실패를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패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아. 당신은 실패란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이다라는 힐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가? 한 번이라도 실패로 인해 좌절해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힐의 주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사업의 성공과 실패, 실수, 판단착오 등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탓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인생을 구성하는 삶의 목록들이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나는 힐의 가르침 덕분에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실패에 대하여 특별한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게 되었다. 힐, 그렇다면 실패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는 체면 리듬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악마, 실패는 마음속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른 방향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선사하네. 즉, 실패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이나 방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실패는 누군가가 지속해온 습관을 끝내게 만드는 막다른 길이네. 따라서 이 길에
이르면 지금까지 온 길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선택하게 되므로 결국 새로운 리듬을 만들게 되지. 이뿐만이 아닐세. 실패는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력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네. 또한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깨닫지 못할 수많은 진실을 깨우쳐 주지. 또한 실패는 체면 리듬의 지배를 벗어나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절대 알지 못할 자기 절제의 힘을 알려준다네.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위대한 성공을 달성한 모든 인물의 삶을 연구하고 분석해보면 대부분 이들이 성공의 결과로 얻은 이득은 성공하기 전에 경험한 좌절과 실패에 정확히 비례하네. 악마는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마음속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른 방향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선사하네. 힐, 실패의 장점은 이것 말고는 더 없습니까? 악마, 당연히 있지. 이제 겨우 시작이야. 만일 자네가 역경, 실패, 좌절, 그리고 기존의 습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경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다면 자연이 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게. 자연은 육체를 구성하는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이러한 신체적 리듬을 깨뜨리기 위해서 질병에 걸리게 하지. 자연은 수많은 인간이 기업활동과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면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의 리듬을 깨뜨리기 위해서 경제 침체를 일으켜. 그리고 자연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리듬을 깨뜨리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네. 면밀히 살펴보면 세상 어디에든 자연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자연의 법칙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끊임없이 바꿔놓지. 전 우주를 통틀어 영원한 것은 변화밖에 없어. 영원히 거침없이 계속되는 변화를 통해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와 에너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어떤 식으로 몇 번을 좌절했는지는 중요치 않아. 1929년 찾아온 대공황처럼 엄청난 실패가 온 나라를 강타하더라도 환경은 인간의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자연의 의도된 계획에 따라 완벽한 조화를 찾아간다네. 경제적 혼란으로 어수선한 오늘날 이 책을 출간함으로써 얻게 된 최고의 진리는 자연이 다시 한번 인류의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인간관계가 가져온 시련. 힐,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이군요.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체면 리듬이 작용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악마, 인격이라고 불리는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의 기질은 체면 리듬의 법칙이 드러난 것에 불과해. 그러므로 어떤 이의 인격을 말할 때는 그의 사고방식이 체면 리듬을 통해 긍정적인 기질로 굳어졌다거나 부정적인 기질로 굳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인간이 선해지거나 악해지는 이유는 체면 리듬을 통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단단하게 결합되기 때문이야. 가난해지거나 부자가 되는 것은 당사자의 목표나 계획, 욕망 혹은 그러한 것들의 부재가 체면 리듬을 통해 지속되어 현실이 되기 때문일세. 힐, 체면 리듬과 인간관계의 관련성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악마, 물론이지. 끝나려면 아직 멀었네. 지금 내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체면 리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군. 성공한 사업가는 동료뿐만 아니라 사업 이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 덕분에 완벽하게 성공할 걸세. 전문 직종에서 성공한 사람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 덕분에 크게 성공한 걸세. 변호사에게는 법을 아는 것보다 사람과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그리고 환자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쌓는 방법을 모르는 의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네. 결혼 생활은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성공하거나 완전히 실패하지. 결혼 생활에서 올바른 관계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동기를 가질 때 시작되는 법일세. 모든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 결혼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서로가 내뱉는 말과 서로에게 저지르는 행동, 그리고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요인들이 체면 리듬을 가동하고 거미줄을 엮어서 그들을 끝없는 논쟁의 고통 속으로 걸려들게 하기 때문이야. 또 결혼이 온갖 형태의 불행에서 벗어나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결혼한 당사자들은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지도 않기 때문일세. 새로 알게 된 사람과의 친분은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맺느냐에 따라 우정이나 사랑으로 발달해서 영적인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의심과 불신의 싹을 틔어 공연하게 배신으로 끝나버리기도 하지. 최면 리듬은 서로 접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지배적인 동기나 목적, 의도, 감정 등을 파악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엮어 신념이나 두려움, 사랑이나 증오의 형태로 구성하네. 시간이 흘러 이러한 감정들이 명확한 형태를 갖추면 구성원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거나 이들을 지배하지. 이렇게 소리 없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자연은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지배적인 요인을 굳히는 걸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사악한 의도나 악의적인 행동이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단단히 굳어지면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의 특성, 즉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지. 마찬가지로 선한 의도와 선한 행동 역시 명확한 형태로 굳어지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네. 따라서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구성원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지배적인 생각까지 포함되는 걸세. 힐, 상당히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것 같군요. 난해한 내용은 그만두고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자,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하는 세상에서 실제로 인간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악마, 그거 좋은 생각이군. 그런데 인생사에서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내가 말하는 원칙을 자네가 확실히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겠네. 최면 리듬의 법칙은 어느 누가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모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자네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네. 그런데 끊임없이 작동하는 이 최면 리듬을 누구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 최면 리듬의 법칙으로 맺어진 조화로운 관계는 각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바라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네. 중력의 법칙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최면 리듬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구든 제 자신을 바꿀 수는 있지. 따라서 이번 주제를 논의하는 동안 모든 인간관계가 구성원들의 습관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중력의 법칙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최면 리듬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구든 제 자신을 바꿀 수는 있지. 당신이 지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군가를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끝내 좌절감만 느꼈던 경험이 있는가? 최면 리듬의 법칙은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요인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만 수행하지 그러한 요인을 만들지는 않네. 인간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재의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세. 잠재의식은 실체가 없는 가상의 신체기관이네. 인간의 마음은 일부에서 무한한 지성이라고 부르는 우주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지. 인간은 뇌라고 알려진 복잡한 신체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명확한 생각의 형태로 체계화한다네. 이렇게 형성된 생각은 신체의 5가지 감각으로 알려진 오감과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육감을 통해 인간의 뇌로 들어온 여러 가지 자극을 그대로 나타낸 것일세. 어떤 자극이 인간의 뇌로 들어와 명확하게 인식되면 기억장치라는 뇌세포에 분류되어 저장되지. 유사한 성질의 생각은 뇌에서 같은 그룹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 관련된 생각들이 줄지어 연상되지. 이러한 시스템은 사무실의 서류 보관 캐비넷과 매우 흡사하고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네. 어떤 생각에 지대한 감정이나 기분을 부여하면 언제나 표면에 떠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저장 시스템의 맨 위에 놓이기 때문에 뇌를 지배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네. 따라서 개인이 자기 절제를 등한시하는 순간 이러한 생각들은 갑자기 작동하지. 감정이 가득 실린 생각들은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인간의 이성적인 기능으로 받아들이거나 승인할 수 없는 행위로 개인을 몰아넣기도 하고 집착하게 만들기도 한다네. 이 같은 감정의 분출은 언제나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파괴하지. 대개 뇌는 감정이나 기분과 결합하고 이로 인해 강력해진 감정이 이성적 기능의 지배를 완전히 제쳐놓는다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인간관계에서의 조화로움은 쉽게 사라지는 걸세. 육감이 작동하면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의 뇌의 지식 저장소에 접촉해서 그곳에 들어있는 생각을 직접 확인할 수는 있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식 저장소에 접근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조화라고 말하지. 즉, 뇌가 동일한 사고의 진동파로 조율되면 타인의 지식 저장소에 진입해서
그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특권을 더 쉽고 더 빨리 행사할 수 있어. 그럴 경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힘을 도모하게 되고 이런 그룹을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하지. 육감이라는 신체적 기관을 이용하면 타인의 지식 저장소로부터 체계적인 생각을 수신하는 것 외에 무한한 지성으로 알려진 우주의 지식 저장소에 접촉해서 그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도 있네. 이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으니 잘못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그리고 왜 실패하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걸세. 그리고 인간관계가 어떻게 물질적, 정신적, 영적 자산을 소유하고 최고의 위치에 오른 부호들을 배출하는지 이해하게 될 걸세.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올바른 원칙을 깨닫고 적용하지 않는 이상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거야. 또한 어떤 인간도 완벽한 독립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선 같은 목표 아래 같은 행동을 하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마음의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될 걸세. 그리고 이론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왜 모든 인간이 맡은 책임을 다하고 남을 돌봐야 하는지도 이해하게 될 걸세. 힐, 당신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군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로 돌아갑시다. 처음에는 역경에서 이로움을 얻는 방법을 논의했는데 어쩌다 보니 주제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악마, 우리가 주제를 우회해서 살펴본 것이지 벗어나지는 않았어. 악마는 절대 방황하지 않아. 자네에게 이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 잠시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제 역경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가 다 됐네. 대부분의 역경이 사람들 간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그러자면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과연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네. 올바른 관계란 관계를 맺는 구성원 전원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거나 이익을 주는 관계를 말하네. 올바른 관계란 관계를 맺는 구성원 전원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거나 이익을 주는 관계를 말하네. 잠시 시간을 내어 가정, 직장, 모임에서의 당신의 인간관계를 정리해보자. 만일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책을 읽어보라. 힐,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잘못된 관계입니까? 악마, 누구에게든 피해를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는 관계가 잘못된 관계일세. 힐, 잘못된 관계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악마, 그 관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의 마음을 바꾸거나 관계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바꾸면 되네. 어떤 자들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화합하는 반면 어떤 자들은 의견 충돌로 언쟁을 일삼지. 예를 들어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를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들로 구성되네. 성공한 기업의 리더들은 성공한 이유가 사람을 고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네.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자신과 자연스럽게 화합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일세. 인생에서의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사람을 성공적으로 고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네. 그러기 위해선 타인과 자연스럽게 화합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법이지. 힐이 마스터마인드에 대해서 내린 정의를 기억하라. 마스터마인드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 안의 여러 마음 상태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상태를 말한다. 역경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 1. 역경에 대해 말해보죠. 역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악마. 역경은 인간이 지닌 자만심과 허영심을 없애버리네. 또한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인간의 이기심을 꺾어놓지. 역경은 인간이 제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강인함을 시험하게 하고 나약함을 직면하게 해서 그것을 발판 삼아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네. 역경은 명상과 자기성찰을 통해 명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게 하네. 그리고 명상과 자기성찰은 무한한 지성과 접촉할 수 있는 육감의 발견과 활용으로 이어지지. 역경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외부 정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네. 또한 역경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네. 그러므로 역경은 체면 리듬의 지배를 중단시키고 체면 리듬이 부정적인 결과에
결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기여하네. 힐, 역경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악마, 역경에서 얻는 최대 이점은 인간이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체면 리듬의 힘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힐, 다시 말해서 지식을 얻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인간을 자극하고 인생에서 최대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끄는 면을 고려하면 실패는 언제나 축복이라는 얘기로군요. 맞습니까? 악마, 그래.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네. 물질적인 힘에 덜 의존하게 하고 정신적인 힘에 더 많이 의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패는 축복이야. 많은 인간들은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생각의 힘을 작동시키는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한다네. 인간은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 머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지. 이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생각의 힘을 발견하게 되는 걸세. 이 부분에서 힐은 또 다른 자아에 대해 언급하고 생각의 힘과 또 다른 자아를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의 진정한 힘과 중대한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지 밝힌다. 힘, 힐, 물질적인 것, 이를테면 돈을 잃어버렸을 때 얻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악마, 물질에 대한 상실은 생각의 힘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위대하면서도 필수적인 진리를 가르쳐주지. 힐, 그것이 역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점이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군요. 악마, 아닐세. 인간이 체면 리듬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도록 한다는 것이 역경이 주는 최대의 잠재적 이점이지. 새로운 사고방식은 실패한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네.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는 체면 리듬에서 탈출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는 체면 리듬으로 이동한 대다수 인간은 역경을 통해 사고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네. 1. 하지만 역경은 인간의 자립심을 쉽게 파괴하고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악마, 오랫동안 방황하는 습관에 젖어 의지력이 약화된 인간들에게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방황하지 않고 의지가 강한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네.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일시적인 좌절과 실패에 맞닥뜨리더라도 모든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이들은 포기하기보다 역경과 싸워서 언제나 승리한다네. 삶은 아무에게도 역경에 대한 면역력을 주지 않지만 모든 이에게 긍정적인 사고에 힘을 주네. 긍정적 사고의 힘은 모든 역경의 상황을 제압해서 이득으로 바꾸는 아주 효과적인 힘이지. 인간에게는 역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누구나 이것을 활용하지는 않아. 인간은 명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활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위해 이러한 힘을 변형해서 사용하거나 등한시하기도 하지. 인간이라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되네. 악마는 이렇게 말했다.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일시적인 좌절과 실패에 맞닥뜨리더라도 모든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이들은 포기하기보다 역경과 싸워서 언제나 승리를 한다네. 힐, 모든 역경은 곧 축복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악마, 아니,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네. 모든 역경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로움의 씨앗이 있다고 말했지. 역경 속에 존재하는 이로움은 만개한 꽃이 아니라 그저 씨앗일 뿐이지. 대개의 경우 그 씨앗에는 역경을 통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던 어떤 유형의 지식, 아이디어나 계획, 그리고 기회가 들어있네. 힐, 에머슨이 말한 보상의 법칙과 체면 리듬의 법칙이 동일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악마, 체면 리듬의 법칙이 곧 보상의 법칙이네. 이는 전 우주에 걸쳐 있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 모든 물질, 모든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힘과 긍정적인 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연히 행사하는 힘이지. 힐, 보상의 법칙은 모든 경우에 즉각적으로 작용합니까? 이를테면 긍정적으로 사고한 사람에게는 곧바로 이익을 주고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는 곧바로 저주를 내립니까? 악마, 보상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언제나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네. 보상의 법칙을 통해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익과 불이익은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것들을 나중에 거두어들인 결과일 수도 있어. 보상의 법칙에 따라 앞선 세대의 죄와 미덕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게. 자연의 법칙이 작용하는 모든 현상을 들여다보면 4차원, 즉
시간이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요인임을 알 수 있어. 자연이 어떤 결과를 내놓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는 환경에 따라 달라. 호박이 잘 익으려면 석 달이 지나야 하지. 상수리 나무가 웬만큼 보기 좋은 크기로 자라기 위해선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네. 그리고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4주가 걸리고 수정체가 인간이 되려면 9달이 걸리지. 삶은 아무에게도 역경에 대한 면역력을 주지 않지만 모든 이에게 긍정적 사고의 힘을 주네. 긍정적 사고의 힘은 모든 역경의 상황을 제압해서 이득으로 바꾸는 아주 효과적인 힘이지. 그렇다면 지금의 경제적 혼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각자의 역경을 이겨내고 이익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연이 만든 것은 아닐까? 챕터 12 환경, 시간, 조화, 그리고 신중함이라는 무기. 힐, 역경과 실패의 잠재력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이제 7가지 원칙 중 나머지 원칙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원칙은 무엇입니까? 악마, 환경의 영향일세. 힐, 왜 환경의 영향이 인간의 운명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악마, 환경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간을 자극하는 모든 정신적, 영적, 물리적 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지. 힐, 체면 리듬과 환경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악마, 인간의 사고방식은 체면 리듬에 의해서 굳어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상태가 되지. 이러한 사고방식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고를 구성하는 정보들은 그가 처한 환경에서 공급을 받고, 그렇게 형성된 사고방식은 체면 리듬에 의해서 고착되는 말이야. 1.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 인간의 사고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악마, 타인과의 관계로 형성되는 환경일세. 인간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고 이들의 생각을 흡수하지. 1. 당신의 말은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신에게도 부정적 사고방식이 형성된다는 뜻입니까? 악마, 그래. 체면 리듬의 법칙은 모든 인간들에게 그가 처한 환경에서 가장 지배적인 영향, 특히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환경에 맞추어 사고방식을 새롭게 만들도록 이끌지. 힐, 그렇다면 가깝게 지낼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악마, 그렇지. 어떤 음식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지 까다롭게 골라 섭취하듯이 사람을 선택할 때에도 누가 원하는 성품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조화를 이루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네. 힐,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악마, 결혼한 배우자, 함께 사는 가족, 직장, 동료들이지. 가까운 친구와 지인은 그 다음일세. 그리고 안면만 있거나 낯선 사람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인간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고 이들의 생각을 흡수하지.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당신의 사고방식이나 기분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기분을 느껴봤는가? 그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 혹은 동료였는가? 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중화하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당신들이 이들에게 다정하며 조화로운 생각을 주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만일 당신의 동료가 부정적이라면 먼저 동료와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지 판단해보라. 동료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와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동료가 비관적 성향을 빨리 탈피하도록 만들어라. 환경을 지배하라. 힐, 체면 리듬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환경의 영향을 활용해야 합니까? 악마, 인간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지배적인 힘은 체면 리듬을 통해서 고착되지. 따라서 지배적인 힘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꾸려면 그가 처한 환경을 바꾸면 되네. 그러면 체면 리듬의 법칙이 변경된 환경을 고착시키고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환경은 지속되는 걸세. 힐, 환경을 지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악마, 방황하지 않는 자들이네. 방황하는 습관에 걸려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이들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득한 환경을 전전하며 살게 된다네. 힐, 방황자를 위한 탈출구는 없습니까? 방황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환경에 있을 만한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악마, 탈출구는 있긴 하지. 이들은 방황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긍정적인 사고를 북돋아주는 환경을 선택하기만 하면 가능하네. 이는 명확한 목표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을 걸세. 힐, 그것 말고 방황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황이란 단지 마음의 상태입니까? 악마,
그렇다네. 방황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텅 빈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지. 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환경을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악마,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환경은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친밀한 연합을 만드는 것일세. 이러한 연합을 마스터마인드라고 하지. 마스터마인드가 형성되면 한 개인은 자신이 조심스럽게 선택한 사람들과 연합을 맺고 명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경험, 교육, 계획, 아이디어를 이들 각자로부터 얻을 수 있네. 각계각층에서 위대한 성공을 이룬 지도자들은 이러한 환경을 직접 만들기도 하지. 타인과 우호적인 협력을 맺지 않고는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네. 이러한 진실을 달리 표현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했고 그로 인해 부정적 환경이 던지는 위험한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걸세. 힐, 하지만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에 빠진 주변인들을 버리는 것은 너무 냉혹한 것 같습니다. 악마, 어떤 인간도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만들 수 있다네. 이 특권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어.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사고방식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모든 환경적 요인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네. 자칫 사고방식을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강해질 수 없어. 긍정적 사고방식은 인간이 지배를 받고 그의 목표와 목적에 기여하네. 반면 부정적 사고방식은 인간을 지배하고 자기 결정의 특권을 박탈한다네. 따라서 자신을 부정적 사고방식으로 물들일 것 같은 주변인을 쳐내는 것은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를 외면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 힐, 당신의 주장을 들으니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군요. 맞습니까? 악마, 정확하게 말했네. 뇌를 게으른 상태로 두지 마라. 힐, 무엇이 개인의 사고방식을 규정합니까? 악마, 모든 습관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거나 이미 달성된 욕망 혹은 강력한 동기 때문에 만들어지네. 즉, 습관은 어떤 욕망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면 시작된다는 말이지. 따라서 개인의 사고방식도 이런 원리를 따르게 되지. 힐, 개인의 사고방식이 만들어지는 동안 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악마, 욕망이란 생각이라 불리는 충동적 에너지를 말하네. 감정과 결합한 욕망은 뇌세포 안에 축적되면서 뇌가 최면 리듬의 지배를 받고 따르도록 준비시키지. 뇌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생성되고 이것이 간절한 욕망과 결합하면 이러한 욕망을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결과로 전환하기 위해 체면 리듬이 곧바로 작동하네. 지배적인 생각, 즉 체면 리듬의 법칙을 따르는 생각이란 강렬한 욕망과 열정적인 감정으로 결합된 생각을 말하지. 개인의 사고방식은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확립되는 걸세. 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기나 욕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악마, 인간의 사고를 자극하는 강력한 동기 요인은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꼽을 수 있네. 성적인 표출과 사랑에 대한 욕망, 음식에 대한 욕망, 영적, 정신적, 신체적 자기 표현에 대한 욕망, 죽은 뒤에도 영생하고픈 욕망,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 물질적 부에 대한 욕망, 지식에 대한 욕망, 타인을 모방하려는 욕망, 상대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망, 7가지 기본적인 두려움. 대다수 인간들은 이러한 욕망을 실현하거나 뛰어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힐, 탐욕, 시기, 헛된 욕심, 질투,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욕망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욕망들은 긍정적인 욕망보다 드물게 표출됩니까? 악마, 모든 부정의 욕망은 긍정적인 욕망의 좌절에 지나지 않아. 부정적인 욕망은 인간이 좌절하거나 실패했을 때 또는 긍정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고 거스르고자 할 때 생기는 감정이지. 힐, 부정적 사고에 대한 새로운 견해입니다. 당신의 설명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부정적 사고는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조화롭게 순응하지 못했거나 등한시하고 거스르고자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악마,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군. 자연은 게으름을 용서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공백도 용서하지 않네. 모든 공간을 반드시 무엇으로든 채워넣지.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어 있네. 인간의 뇌도 예외는 아니지. 뇌는 생각의 힘을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서 표출하기 위해 만들어졌어.
누군가가 자신의 뇌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표출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연은 곧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도록 유도해서 그의 뇌 공간을 채워넣는다네. 이게 체면 리듬이 어떻게 부정적 또는 긍정적 형태로 인간을 지배하는지 알겠지? 뇌를 게으른 상태로 놔두지 말게. 이 원칙을 이해하면 자네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새롭고 더욱 중요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걸세. 우주에서 영원한 한 가지는 변화밖에 없다는 말을 기억하게. 누군가가 자신의 뇌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표출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연은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도록 유도해서 그의 뇌 공간을 채워넣는다네. 나는 특히 지나치게 게으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린다. 나폴레온 힐 재단의 대표 돈 그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게으른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는 충고를 끊임없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흥미롭게도 힐의 주장과 유사하다. 그렇지 않은가? 힐, 이러한 당신의 주장을 누구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악마, 과학자와 철학자, 명확한 사상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네. 마지막으로 자연이 만들어낸 물리적 징표들을 살펴보게. 자연에는 생명이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 모든 원자는 끊임없이 움직이지. 모든 에너지 역시 쉬지 않고 움직이네. 어디에도 작동을 멈추고 비어있는 공간은 없어.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 힐, 유행성 전염병, 경제불황, 전쟁, 범죄의 급증과 같은 사건들은 어떤 요인에 의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겁니까? 악마, 상당수 인간들에게 똑같은 증상으로 발생되는 전염병은 체면 리듬의 법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일세. 자연은 체면 리듬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똑같은 생각을 그치고 그러한 생각을 대중의 행동을 통해 나타내 보이지. 힐, 그렇다면 대공황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뜻입니까? 악마, 그렇네. 수많은 인간들은 주식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은 인간들은 좌절감에 사로잡혀 예금을 인출하려 은행으로 달려갔네. 그리고 공황 상태는 계속됐지. 수백만 명의 대중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렸고 이 때문에 불황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는 걸세. 최근 미국과 세계 전역에 몰아닥친 경제 불황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생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계약금 없이 대출금 전액을 빌리는가 하면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과다하게 받아 결국 밸류에이션 버블이 초래됐다. 모든 것이 붕괴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좌절감에 휩싸였고 또다시 공황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두려움을 건실한 재정원칙에 대한 집중으로 바꾼다면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힐의 철학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힐, 당신의 주장을 들으니 자연은 인간의 지배적인 생각을 붙이고 그러한 생각을 경기 침체나 경기 호황 등 대중의 행동으로 표출한다고 추론할 수 있겠군요. 내 말이 맞습니까? 악마, 제대로 이해했네. 경험을 지혜로 숙성시키는 시간의 힘. 힐, 그럼 다음 원칙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악마, 다음 원칙은 4차원, 즉 시간이네. 힐, 체면 리듬의 법칙과 시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악마, 시간이 곧 체면 리듬의 법칙이야. 사고방식을 불변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은 생각의 본질과 대상에 따라 다르지. 힐, 당신은 자연에서 영원한 것은 변화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시간은 끊임없이 달라지거나 재조정되고 개인의 사고방식을 비롯하여 모든 것들은 다시 결합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곧 체면 리듬의 법칙이라면 체면 리듬의 법칙이 인간의 사고방식을 불변의 상태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악마, 시간은 사고방식을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 두 가지로 구분하네. 물론 한 개인의 사고는 시시각각 변하고 그의 욕망에 맞추어 다시 결합되지만 자발적인 노력 없이 사고 자체가 저절로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혹은 그 반대로 달라지는 법은 없네. 시간은 사고의 본질이나 목적에 따라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에게는 벌을 내리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에게는 보상을 주지. 만일 누군가의 지배적인 사고가 부정적이라면 시간은 그의 마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심어두고 이러한 습관이 매 순간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듦으로써 벌을 내린다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사고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영원한 습관으로 굳어지지. 물론 영원이라는 말은 인간의 수명을 가리켰던 말일세. 엄격히 말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을 영원이라 부를 수 있다면 시간이 습관을 영원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지. 힐, 이제 시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되는군요. 인간의 운명과 시간의 관계에서 또 다른 특징은 없습니까? 악마, 시간은 인간의 경험을 지혜로 숙성시키는 조미료와 같은 자연의 힘일세.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지만 생각하는 능력은 가지고 태어나지. 그리고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생각은 지혜가 되기도 한다네.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지만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그리고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생각은 지혜가 되기도 한다네. 나는 이 책에서 가장 심오한 문장 중 하나가 이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을 이용해서 살면서 겪는 경험들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분석해 본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정말로 간단하지 않은가? 힐,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있습니까? 악마,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성향만 있네. 지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얻게 되는 것이지. 지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는 걸세. 힐,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지혜를 얻습니까? 악마, 절대 그렇지 않네. 지혜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인생의 지배적인 힘으로 확립한 사람들, 즉 방황하지 않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지. 방황자와 부정적 사고방식에 깃든 자들은 기본적인 자질은 획득할 수 있겠지만 지혜를 얻을 수는 없어. 힐, 당신의 주장을 듣고 보니 시간은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우호적이지만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장애물이라고 추론할 수 있군요. 맞습니까? 악마, 바르게 이해했네. 모든 인간은 방황자와 방황하지 않는 자로 구분되네. 방황자는 방황하지 않는 자들에게 언제나 복종해야 하고 시간은 이러한 관계가 영원하도록 못 박아놓지. 힐, 당신 말은 만일 내가 명확한 목표나 계획도 없이 인생을 방황하면 방황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배를 받고 시간은 나에 대한 이들의 지배를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만든다는 뜻입니까? 악마, 정확히 알아들었군. 지혜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인생에서의 지배적인 힘으로 확립한 사람들, 즉 방황하지 않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지. 또 한 번 나는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테러리즘과 금융문제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이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려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힐, 무엇이 지혜입니까? 악마, 지혜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타인과 기꺼이 조화롭게 연합하는 능력을 말하네. 힐, 그렇다면 명확한 지식은 지혜가 아닙니까? 악마, 세상에 맙소사. 만일 지식이 지혜라면 과학의 성과물들이 파괴의 도구로 뒤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걸세. 힐, 지식을 지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마, 지혜에 대한 간절함과 시간이 더해져야겠지. 지혜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갑자기 생기지 않아. 적어도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사고해야 얻을 수 있는 걸세. 힐, 인간이 지식을 얻는 것은 안전합니까? 악마, 지혜 없이 무턱대고 지식만 쌓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안전하지 않네. 힐, 인간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야 지혜를 얻기 시작합니까? 악마, 대다수 인간들을 살펴보니 보통 40이 지나야 지혜를 얻더군. 그러나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지혜를 얻을 수는 없어. 지식을 축적하는 데 급급한 대신 지혜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자에게 지혜가 찾아온다네. 힐, 어떤 환경에서 가장 쉽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악마, 좌절과 실패지. 자연은 좌절과 실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네. 이것이 자연이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일세. 단, 좌절과 실패에서 다시 새로워질 준비가 된 자들만이 지혜를 얻는 거지. 힐, 지혜를 얻는 사람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악마, 사고 습관의 유형, 즉 사고방식과 시간일세. 힐, 새로 획득한 지식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된 지식은 똑같은가요? 악마, 아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검증된 지식은 새로 알게 된 지식보다 언제나 우수하네. 시간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식을 명확하게 만들어 신뢰감을 부여하지. 검증되지 않는 지식은 절대 확신해서는 안 되네. 힐,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악마,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룬 지식을 말하지. 즉 긍정적인 사고를 토대로 만들어진 지식일세. 힐, 시간이 지식의 가치를 수정하거나 바꾸기도 합니까? 악마, 그래. 시간은 모든 것의 가치를 수정하고 바꾸지. 오늘 명확한 지식도 사실과 가치를 재조정하는 시간 때문에 내일이 되면 무가치해지거나 공허해질 수 있네.
시간은 구성원들 간에 맺고 있는 방책에 따라 인간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혹은 더 나쁜 방향으로 바꿔놓기도 하지. 흙 속에 씨앗을 심어야 할 시기와 작물을 수확해야 할 시기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생각의 영역에서도 생각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걷어들여야 할 적당한 시기가 있네. 언제 심고 언제 걷어들여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자연은 뿌려놓은 것에 대한 보상을 변경하거나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도 있네. 조화의 원칙. 힐. 자, 이제 나머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악마. 다음 원칙은 조화일세. 자연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자연의 법칙이 조화의 법칙을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들을 찾을 수 있지. 자연은 조화의 법칙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네. 이러한 진실을 이행하면 자네는 새롭고 보다 흥미로운 관점으로 환경의 힘을 바라보게 될 걸세. 그리고 왜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연합이 자기 결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지 이해하게 될 걸세. 힐. 당신 말은 자연이 인간들에게 그들이 처한 환경의 영향과 조화를 이루도록 강요한다는 뜻입니까? 악마. 그렇지. 그게 사실이야. 체면 이듬의 법칙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지배적인 힘의 영향을 받도록 이끈다네. 힐. 만일 자연이 인간들에게 그들이 처한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면 가난과 실패 속에 있다는 현실을 자각한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열망을 가지면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악마. 반드시 자신의 환경을 바꿔야만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일세.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가난에 갇히게 되지. 자연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그러나 무한한 지혜를 지닌 자연은 평범한 인간 모두에게 각자의 정신적, 영적, 물리적 환경을 확립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지. 단, 일단 자신만의 환경을 만들었으면 그 환경의 일부가 되어야 하네. 이것이 바로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조화의 법칙일세. 힐. 예를 들어 직업상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환경의 리듬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세력이 됩니까? 악마.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지. 힐. 그렇게 간단합니까? 악마. 그래, 명확한 목표는 각자가 자신의 환경을 확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네. 힐. 이해가 안 되는군요. 온 세상이 전쟁과 경제 불안과 온갖 갈등으로 어지러운 마당에 조화로움이란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이 인간들에게 서로 조화를 이루라고 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힐이 생존했던 시대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조화롭게 보이지 않았다. 당신은 현 경제상황, 천재지변, 군사적 갈등, 질병과 기아로 인한 인권 유린 등을 생각할 때 조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힐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조화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화롭지는 못하다. 그러나 개인이 세상 전체를 바꾸긴 힘들더라도 가정에서는 조화로움을 만들 수 있다. 악마. 내 말에는 모순이 없네. 자네가 말한 대로 지금 세상의 환경을 지배하는 힘은 부정적인 힘일세. 그리고 자연은 인간들에게 세상의 환경을 지배하는 힘과 조화를 이룰 것을 강요하고 있네. 조화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걸세. 예를 들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자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지만 자연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존재하는 지배적인 힘은 모든 죄순들에게 똑같이 각인시킨다네. 빈민가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투며 조화 자체를 철저하게 거부하겠지만 자연은 그들이 각자 살고 있는 곳의 지배적인 힘과 하나가 되도록 이끌고 있지. 결국 그들은 부정적인 힘에 지배받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조화란 자연이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시킨다는 의미네.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부정적인 힘은 다른 부정적인 힘과 조화를 이루지 긍정적인 힘 역시 다른 긍정적인 힘과 조화를 이룰 걸세. 힐. 성공한 기업의 리더들이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왜 그렇게 신중을 기하는지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직업을 막론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생각하고 성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과 환경을 확립한다는 거군요. 이게 당신의 생각입니까? 악마. 정확하게 이해했네. 이들을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고집하는 한 가지가 뜻이 통하는 사업 파트너들과 조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걸세.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언제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며 그들의 동료들도 똑같이 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이지. 이 두 가지 진실을 이해하면 헨리 포드와 일반 직장인 사이의 차이점을 알게 될 걸세.
따라서 우리도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화의 원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당신을 응원하는가? 아니면 당신을 방해하는가? 왜 신중해야 하는가? 힐, 이제부터는 7가지 원칙 중 마지막 원칙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악마, 마지막 원칙은 신중함일세. 방황하는 습관 다음으로 인간의 가장 위험한 특성은 신중함이 없다는 것일세. 인간은 신중을 기해서 계획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위험한 환경으로 흘러들어가는 걸세. 방황자는 언제나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방황자는 행동부터 하고 생각은 나중에 해. 그는 친구를 고르지 않아. 남들이 정한 방식대로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내버려두고 함께 어울리며 방황하지. 방황자는 직업을 고르지도 않네.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다며 첫 직장을 구하지. 그는 사업상 거래의 규칙을 알려주지 않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사기를 당해. 또 건강을 지키는 규칙을 무시함으로 병에 걸리기 쉽지. 방황자는 빈곤을 야기하는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므로 가난을 초래해. 그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을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으므로 가는 길마다 실패를 겪지. 그는 두려움의 원인을 검토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네. 그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무턱대고 결정하고 결혼한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결혼 생활에 실패해. 그는 탄탄한 바탕 위에서 신중하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친구를 잃거나 적으로 만들기도 하지. 방황하는 습관 다음으로 인간의 가장 위험한 특성은 신중함이 없다는 것일세. 힐, 모든 사람들이 신중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악마, 아니, 오직 방황하는 습관에 걸려든 인간만 그렇지.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신중을 기하지. 이들은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본다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만일 대리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길 경우 이들은 대리인이 임무를 등한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함께 보낸다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가 원했던 것들을 제대로 해내는지 확인하지.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신중함만이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믿으며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네. 힐, 지나치게 신중한 행동은 신중하지 못한 것만큼 해롭지 않나요? 악마,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것은 없네. 자네가 말한 지나친 신중함이란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지. 두려움과 신중함, 두 가지는 전혀 다르다네. 힐, 신중함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악마, 동료를 선택할 때, 그리고 동료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지 결정할 때지. 이러한 이유는 명백하네. 동료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간은 환경의 영향에 따라 방황하는 습관이 형성되기도 하고 방황하지 않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 동료를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하는 자는 상대가 자신에게 영적, 정신적, 경제적 이익을 구체적인 형태로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절대로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네. 힐, 동료를 선택하는 방법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악마, 아니, 오히려 자기 결정으로 이르는 합리적인 방법일세. 평범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물질적 성공과 행복을 찾으려는 욕망이 있네.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동료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지. 따라서 동료를 선택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것은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의무가 되는 것일세. 방황자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만의 방식대로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그러나 방황하지 않은 자들은 동료를 주도 면밀하게 선택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베풀거나 이렇다 할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네. 힐, 친구를 선택할 때 기하는 신중함이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업적인 관계든 친목 관계든 직업적인 관계든 동료를 고를 때 언제나 신중하게 선택합니까? 악마, 동료를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면 직업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걸세. 다시 말해서 신중함이 없다면 무엇을 하든 실패를 맛볼 거라는 말이네. 당신은 상대방에게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가? 힐은 동료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과 아니오라고 자주 말하는 것이 당신의 성공의 길로 더 빨리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